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시작해서 극대와 극소,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 할 거야. 다시 한번. 자, 선생님이 처음 미분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어? 미분은 왜 배울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얘 때문에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결론은 얘 때문이야. 됐어? 그럼 일단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증가 혹은 감소와 그다음에 극대 혹은 극소와 최대 혹은 최소 이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일단은 최대 최소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 그래프를 그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뭐겠니 얘들아?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미분의 의미였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잘라서 이만큼은 뭐 하고 있는 중이야? 현재 감소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다시 한번 기울기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 기울기들은 전부 다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였을 땐 얘는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였을 땐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뭐였어? 이게 원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였단 말이야. 그죠? 이게 증가와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는 원래 저거였죠. 이건 여기서 새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증가와 감소의 정의였어. 이게 무슨 말이었어? 그냥 임의의 두 실수를 꺼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임의의 두 실수를 딱딱 잡아가지고 얘가 x1이고 얘가 x2래.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가 더 크잖아? 그랬을 때 얘의 함수값이랑 얘의 함수값,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그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함수 자체가 어때야겠어?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얘랑 얘랑 잡으면은 이거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두 개의 임의의 점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얘의 함수값이 얘의 함수값보다 더 커지게 돼버리니까 얘는 저기는 쟤를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라는 요 말은 뭐랑 똑같아? 항상 모든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모든 x1, x2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다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등호방이 다 뒤집어져 있어. 뒤에 게 더 작아라고 한다면 얘는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증가와 감소의 기본적인 정의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뭐가 불편해요? 두 점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점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되게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순간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는 필요했던 것 같고, 그 판단 기준으로서 뭘 생각한 F'이라고 하는 도함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얘는 그 순간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순간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걔는 감소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니까 F'X가 양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F'X가 음수면 얘는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 나는 이제 Fx의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F'의 정보를 통해서, 오케이? F'의 부호를 가지고 F'이 양수였다면 fx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어. f'이 음수였다면 fx는 감소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판단을 대신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정의보다 어때? 훨씬 더 쓰기가 편할 것 같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 당연히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쓸 수 있겠죠. 왜? 미분 계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얘 증가와 감소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일단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신경 써 보자 얘들아.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F'X가 양수였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양수였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fx가 뭐 하고 있어? 얘가
증가하고 있어 라는 이 얘기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명제가 있다면 이 명제의 역도 있겠죠.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f'x가 양수였나요? 라고 하는 이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는 이 명제는 참일 게 너무 분명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가 요렇게 역인 명제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만약에 참이었다면 얘는 두 개 필요 충분 조건, 동치로서 완전 똑같은 조건으로 마음 놓고 써도 괜찮은 거고, 만약에 저기 이제가 참이 아니었어 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더 우리는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일단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참일 것 같죠 느낌이. 근데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물어봤겠지만 얘가 거짓입니다. 그 발예를 잠깐 들어본다면, 발예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본다면 fx를 그냥 단순하게 x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세제곱의 그래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그 그래프 그리는 개형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0을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고 부드럽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 어때?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렇지 않니?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 미세하게 들어갔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얘는 결과적으로.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fx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얘를 가지고 내가 f'x를 구해보게 된다면 얘는 3x의 제곱이 되거든. 그죠? 그러면 그 f'x는 뭐가 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소리야? 0이 되는, f'0은 0이 되는 순간도 존재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런 순간이 존재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다고 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됐어?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네. 그럼 fx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f'x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거는 괜찮겠다. 그죠?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있다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또 이번에는 이거에 역이 성립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얘랑 얘가 동치가 아니었으면, 얘랑 얘가 동치라면 너무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틀렸어요. 그죠? 요거는 맞는데 요건 틀렸어. 그 발예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발예를 생각해 본다 라고 한다면, 그 발예는 뭐가 될까? 그냥 fx, 얘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줄게.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어. 부드럽게 올라가다.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다 양수인데 여기서는 계속 0, 0, 0, 0, 0,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전부 다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봤을 때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나요? 를 말한다면 걔는 당연히 아니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 때문에 또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또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있잖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상황은 여기서 요 첫 번째, 여기는 요 화살표의 상황을 제일 많이 만나게 될까? 아니면 두 번째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f'x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을 때 걔를 통해서 fx의 정보를 얻어내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선 만약에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나한테 던져줬어 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될까? 그럼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될까? 당연히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되게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얘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크다라고 써서 저 등호가 하나 빠져버려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쟤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라는 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잘 생각해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0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계속 양수였다가 한 번 0을 탁 찍었다가, 그지? 0을 한 번 기울기 탁 찍었다가 바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일 때만 얘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가는 요 과정을 너희가 좀 꼼꼼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얘가 뭐 AX의 세제곱을 어떻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잖아. 3AX제곱 어쩌고 2차 함수가 되잖아. 그럼 그 2차 함수가 뭐이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야지 얘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을 유심히 잘 생각해 본다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다 0보다 큰 거니까 괜찮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어때? 괜찮은 거야. 0인 걸 한번 탁 치고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인 게 한번 탁 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 요 상황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상황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맞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로 가봤을 때 주어진 궁합에서 증가 감소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뭘 하면 되겠어? 그냥 F'X의 부호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우리는? 저기는 저 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뭐해? 궁금하거든, 단순하게. 그러니까 F'X를 구해서 걔 부호를 조사할 거야. 다시 F'X 왜 구하는 거야? 부호를 조사하려고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단원을 배웠을 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분을 하는 그 의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미분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식이 보이면 일단 미분해 볼까? 그냥 이 생각을 해버리면서 거기는 걔에 대한 해석을 전혀 못하는 상황들로 발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는 얘가 딱 주어져 있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를 한번 미분해 볼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돼. 알겠죠? 지금 우리 미분 배우고 있으니까 미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해?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인 게 궁금한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뭘 하면 되겠네. 그 미분을 한 거에 부호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건데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0보다 큰 쪽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양수인 게 확실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fx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건 어떻게 써? 마찬가지죠. 여긴 얘도 미분을 할 거야. f'x를 구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될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다 음수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현재 음수가 한 번만 딱 0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계속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을 한번 탁 찍었다가 다시 한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쭉 다 감소하고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아니라 결국 뭐야? 해석인 거야. 이제부터는 미분 계산하는 거 다 배웠잖아, 얘들아. 그죠? 미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다 배웠잖아. 그럼 그 계산하는 거 말고 이제는 해석을 먼저 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끝난 다음에 계산이 필요하면 그냥 그때 가서 계산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미분 쪽을 공부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이 해석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반쪽짜리 미분밖에 안 돼요. 반쪽도 안 돼, 실제로. 오케이? 미분을 열심히 배웠지만 여기는 이 녀석을 미분할 줄은 알지만 저기는 쟤를 가지고 미분하는 걸 가지고 뭐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는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수투가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 증가 감소가 궁금했어. F'-3x에다 플러스 6이었을 거란 말이야. 뭔 소리야? 마이너스 2x에다 플러스 6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는 x 절편이 3일 게 분명한데 3보다 작은 쪽을 조사해 주세요. 아, 이만큼이군요. 얘는 f'x가 양수인 게 분명하군요. 여기는 얘는 뭐 하고 있겠어요? 증가하고 있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우리는 뭘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를 조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미분해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관찰할 거야. 이유는 부호를 관찰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x축의 위에 있는 x값들은 뭐겠어?
증가하게 하는 x값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 밑에 있는 거는 감소하게 하는 x값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보면 f'x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x에다가 x 더하기 2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2였단 말이지. 0이었단 말이지. 그럼 이게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잖아. 이게 f'의 그래프였어.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관찰해 봤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과 그 다음에 0보다 큰 곳, 여기에선 f'x가 양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인 이곳에 대해서는 얘가 음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또는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무한대까지 이만큼은 뭐 하고 있어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중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뭐 하고 있는 중이네요? 감소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아마 답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열린 구간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 볼래? 지금 답 좀. 여기는 얘는 지금 닫힌 구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수학계에서 되게 많이 싸우던 일이야. 엄청나게 많이 싸우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한 5년, 6년, 아니 한 7년 전 됐겠구나. 한 7년 전에도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수학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막 싸웠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는 얘가 열린 구간이 맞지 않냐? 누구는 이게 닫힌 구간이 맞지 않냐? 이렇게 되게 많이 싸웠던 주제거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어떤 사람은 증가하는 구간을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여긴 증가하는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 또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을 어떻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로 이렇게 잡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 생각은 뭐가 더 합당해 보이니?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로 해석하게 된다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0이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얘가 지금 f'의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딱 잡아주고 0을 딱 잡아주고 여기선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fx는 뭐 하고 있었겠어? 당연히 증가하고 있었을 거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고 여기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잖아. 기울기가 0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게 부드럽게 그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당연히 완성될 거거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일단은 여기는 요 주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주장은 지금 어디서부터?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지금 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점까지 딱 놓고 봤을 때 이만큼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증가하고 있어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만큼은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감소하고 있는 중이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야?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체 구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 마이너스 1 대 이 점은. 현재 이 점은 기울기가 뭐야? 0이죠. 그럼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은 현재 증가하고 있어 혹은 감소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니 없니? 없죠. 다시 여기는 이 점은 어때?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를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얘도 합당한 얘기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랑 여기는 이 0을 지금 이 구간에 포함시켜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는 얘네들이 이겼어요. 오케이? 여기는 이 친구들이 이겼어요. 이 주장을 했던 친구들이 이겼어요. 그 이겼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래 증가의 정의가 뭐였어? 이거였지. 이게 원래 증가의 정의됐지. 그러면 닫힌 구간 이렇게 돼 있는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두 개를 뽑아서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전부 다 얘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0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이고 마이너스 2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인데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얘를 포함한 모든 점들 요 위에 있는 점들을 두 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내가 두 개의 기울기를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 함수값을 조사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게 합당한 표현이 됐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긴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사실 여기는 얘는 그 순간에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답을 써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써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반드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줘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저희 427번 문제 답은 여기는 요거가 답이다. 요거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극대와 극소에 대한 주제입니다. 됐나요? 극대, 극소. 자, 여기 미분 한번 배운 친구 지연이었나? 지연이 배웠었지. 극대가 뭐예요? 극대가 뭐야? 말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극대가 일단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잘 봐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얘의 y-값이겠죠. 그죠? 극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극대를 구해주세요. 얘는 요거랑 요거가 극대가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전교 1등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얘는 반 1등 이 정도. 극대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걔가 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극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결국 뭐야? 극대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렇게 바뀌는 포인트를 극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반꼴등 이런 정도의 의미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극대랑 극소를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극대의 정의를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를 가지고 극대라고 정의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대학 수학에서 자꾸 뭔가 또 충돌이 나는 거야. 이게 대학 수학의 정의랑 고등 수학의 정의랑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대학 수학의 정의를 그대로 다시 끌어와서 극대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극대의 정의를 가지고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잘 봐봐. 일단은 뭐래?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는 fa와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 값이 있다면, 오케이? 그때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케이? fa를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a, fa를 극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의거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여기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이 부등식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까? 얘를 읽는 방법은 총 4가지나 있어요. 오케이? 다시 첫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2개 말고 뭐가 있을까? A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A의 최소값은 B이다. B의 최대값은 A이다. 이 마지막에 했던 그 2가지 정의를 정확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의 표현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이 녀석 있지, 이 녀석.
이게 딱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읽어내지 못하면 얘가 되게 어려운 정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읽어내잖아. fx의 최대값은 fa다. 이런 뜻이야. fx의 최대값은 fa다. 요거 읽어지지 이제? 됐어? 그러니까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또 주어져 있어. 그럼 거기서 어떤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이란 말은 수학에서 어떤이란 말은 되는 게 하나라도 라는 의미가 있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 A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을 열린 구간으로서 생각을 해준다면 그 구간 내에선 여기는 얘가 뭐야? 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게 몇 개라도 있으면 딱 하나라도 있다면 그쵸? 그러면은 그때 여기는 이 녀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극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표현 자체가 너희한테 정확하게 읽히게 되고 그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극대극소의 표현 중에서 얘들아 미분 가능이란 말, 연속이라는 말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들어있었니? 없었죠. 전제에 아예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극대의 정의였거든. 됐어? 그렇다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우리는 극대극소가 당연히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는 요 점에서 얘가 극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야. 얘를 극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야?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중에서 짱이거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극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였어 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A였어. 됐나요? 그럼 이때도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내가 열린 구간 뚝뚝 잘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여기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짱이거든.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 점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여전히 A였어 라고 생각해도 요대가 요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값을 가지니까 얘도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극대예요 라고 말한다면 얘는 어때?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극대라고 말하는 거야. 얘는 극소라고 말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얘는 오히려 극대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가 바뀌었으니까 정의대로 우리는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그럼 얘가 극대가 되는 점 몇 개 있겠니 얘들아?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극대가 되는 점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점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뭐야? 극대인 점들이야. 왜? 그냥 열린 구간을 내가 이만큼 잘라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얘가 제일 큰 거 맞잖아.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제일 큰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A가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뭐야? 극대인 점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점들 전부 다 극소이기도 합니다. 그쵸? 극소는 뭐야?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극소라고 돼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는 어때? 계속 다 똑같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은 이 값 자체가 요 주변에서 제일 작은 애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쟤는 심지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 있는 이 모든 점들은 전부 다 극대인 점이고 이 점 빼고 이 점 빼고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은 다 극소인 점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점은 왜 극소가 안 될까?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잘라버리면 여기서 분명히 얘보다 작은 녀석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하나 제외해야 되고 이 점을 제외한 그 뒤에 있는 점부터는 전부 다 극소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를 너희가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만큼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극대가 되는 점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 극대라고 하는 거. 반대로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는 극소입니다. 정규 꼴등이 아니라 반꼴등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르고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극대와 극소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뭘까?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는 수학2에서 주로 배우는 함수는 뭐야?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뭐야?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거나 이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생길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특히나 x는 a에서 뭐가 가능해?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극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f'a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 그럼 얘도 반대로 생각해 봐. 얘가 미분 가능하고 얘가 0이면은 뭐라고? 극값을 가지면 0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가 0이면 극값을 가질까? 이 역은 또 성립할까? 라고 말한다면 또 걔는 아니야. 왜? 또 어떤 녀석이 있어? 이렇게. 얘는 진짜 되게 많이 쓰이는 애죠. 반례로서 되게 생각해 볼 만해. 얘가 분명히 뭔데? F'이 0이 되는 상황인데 얘는 그 주변에서 짱도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고 꼴등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극대나 극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려면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겠어? 그 F'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를 찾는 거지 결국은. 됐어? 그래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극값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찾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말들 있잖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말들을 지금은 우리가 RPM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이렇게 다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너희가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개념서에는 문제들 말고 앞에 글들이 되게 많죠. 그림이랑 막 설명이 되게 많잖아. 거기 있는 걔를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잖아. 그럼 내가 했던 말들이 그냥 그대로 쓰여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의미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단순히 암기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난 뭘 할 수 없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왜?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새로 개념을 배운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냐면 개념을 왜 배울까를 한번 생각해봐. 새로운 개념을 너희가 배우잖아. 왜 배울까? 얘는 봐봐.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뭔가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뭔가 되게 불편했을 때 새로운 개념이 튀어나온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더하기를 100번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곱하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딱 봤더니 3을 막 500번 더해달래 라는 문제를 봤다면 너희는 그 곱하기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왜? 걔가 불편해서 곱하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또 시키고 있네? 그럼 얘는 당연히 곱하기를 갖다 쓰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 개념이 새로 나타나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극대랑 극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F'X, 즉 미분계수라는 거, 그 다음 도함수라는 걸 왜 배웠을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는 이거였잖아요. 그냥 2점 가지고 하기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다면 걔를 가지고 걔의 부호를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잖아. 이해되죠?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정의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배운 거야? 함수의 극한부터 해가지고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연달아 배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없었으니까 미분계수라는 걸 처음부터 정의할 수 없었으니까 그걸 정의하려면 0분의 0꼴의 극한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극한이잖아. 그지? 그럼 극한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앞에서 전제로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미분계수를 배우기 위해서 극한을 배웠고 연속을 배웠고 그래서 미분계수를 배웠고 그래서 도함수를 배웠는데 도함수도 매번 그렇게 하기 어떠니까? 귀찮으니까 미분계수를 매번 거기서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도함수라는 새로운 또 개념을 또 배웠잖아. 그럼 다음에 또 뭘 배웠어? 도함수 미분법 공식이라는 걸 배워서 매번 또 정의를 가지고 풀기 귀찮으니까 공식화 시켜서 좀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하나 배울 때마다 어때? 우리는 점점 더 편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때? 우리는 항상 수학을 새로 배울 때마다 저걸 또 왜 배우지? 너무 불편하네, 너무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잘 봐봐.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다 내가 땅을 파야 돼. 뭐 집을 지어야 돼 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진짜 맨몸 하나만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봐봐. 되게 끔찍하죠. 그럼 차라리 나는 뭐 중장비 자격증을 얼른 따서, 그죠?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막 파내고 한 번에 뭐 뚝뚝 박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맞아?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된다는 상황이 똑같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수능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잖아.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바삭바삭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극값과 미분계수라고 해서 여기서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뭘까에 대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일단은 여기서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런 게 극대구나, 저런 게 극소구나, 이런 걸 배웠잖아. 근데 갑자기 또 극값과 미분계수인데 전제를 또 미분 가능한 함수로 깔아놓고 나서 다시 한번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극값을 가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F'A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 됐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건 왜 배웠을까? 극값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내가 찾아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후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구나.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들을 가지고 먼저 후보자들을 선정해 놓고 거기서 두 번째로 배우는 개념들은 뭐가 되겠어? 그 F'의 부호가 두 개가 서로 바뀌고 있다면 얘는 분명히 양수였다가 음수가 된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얘가 극대구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포인트가 되는 그곳은 당연히 극소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극값을 갖는 곳을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상황일 때 먼저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아내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양쪽에 F'의 부호를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어디서 극대가 나오고 어디서 극소가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할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 얘기가 가장 핵심 얘기. 그럼 다시 한번 저 그래프를 개형을 지금 나는 그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요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뭘 하고 끝냈어 우리?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끝냈잖아.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요 2번 있지, 2번. 1번, 2번을 좀 생략하고 싶어서 그래프로 해결하려고 거기 있는 걔를 그걸로 대신하려고 거기 있는 개념을 다시 가르쳐 준 거고 여기선 증감표라는 걸 원래 작성하는 게 원래 정규 교육 과정이 맞거든. 근데 선생님은 F'의 그래프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보자. 그래프에 대한 얘기. 이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릴 거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잘 봐봐. 우리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F'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나 이 녀석은 얘 자체의 도움이 아니라 얘의 뭐에만 부호에만 나는 신경을 쓸 거고 얘 부호에 따라서 나는 fx가 증가할 거야 감소할 거야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운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F'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됐어?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되게 정교하게 그린다는 걸 의미하니 아니면 대충 그린다는 걸 의미하니? 대충 그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잖아. 개략적인 형태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원래 대충 그리는 거야. 알겠죠? 고등 수준에서 그래프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원래가 대충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이제 진짜 너무 대충은 말고. 알겠죠? 좀 적당히 대충.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좀 적당히 대충 그린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한번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요 녀석의 그래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난 제 뭐만 신경 쓸 거라고 얘들아? 부호만 신경 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지금 뭐야? 양수인 애들.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뭐야? 여전히 양수인 애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뭐야? 음수인 애들. 음수인 애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얘에서 이 값을 기준으로 또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쪽 부분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을 거야. 이쪽 부분은 현재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쪽 부분은 그래프가 뭐 하고 있을 거야? 감소하고 있을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감소하고 있구만, 증가하고 있구만, 감소하고 있구만, 증가하고 있구만이라는 되게 1차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너무 대충 그린 거고. 알겠죠? 너무 대충 그린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은 곧 미분 계수고 그 점에서의 뭐야?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잖아. 근데 그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모습이니?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야. 그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계속 일정한 모습인 거고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가 처음엔 되게 작았는데 점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기울기가 처음에는 되게 작은 모습,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모습, 그 다음 기울기 좀 더 커진 모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점에 도달했을 때 이 기울기는 얼마라고?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기울기가 0이 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0으로 시작을 했을 거야. 기울기가 0으로 시작했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네.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다가 커지다가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 여기도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 근데 계속 기울기는 음수였어. 계속 감소. 얘는 계속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기울기가 다시 점점 커지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 그림. 얘는 기울기가 0으로 시작해서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계속 기울기가 커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x축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난 단순히 fx의 증가와 감소 상태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x가 어디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는 여기서 예를 통해서 얻을 수 없겠지만 얘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라는 이 사실 정도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봅시다, 얘들아. 만약에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fx의 그래프였다, f'x의 그래프였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직접 여기와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요 밑에 부분에다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기울기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기울기 양수였어. 얘는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는데 그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0이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그 기울기가 점점 이제는 작아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커지다가 다시 0이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증가하는 형태로 y는 fx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알겠죠? 생각보다 어때? 쉽죠?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 조금만 더 어렵게.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오케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미안해요. 너무 악독하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만약에 F'의 그래프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0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얘는 나는 fx의 그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중이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부호는 뭐라고 했어? 결국 그 부호가 양수면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그 기울기 자체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증가 감소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경 써보자는 거야. 봐봐. 처음엔 얘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네. 그래서 증가하다 기울기가 0이 됐네. 현재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가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갑자기 기울기가 여기 이 값으로 계속 뭐해? 일정하죠. 기울기가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기울기가 계속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지금 봐봐. 선생님 말 들으면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이 생각을 너희가 꼼꼼하게 하나씩 해보면 돼. 천천히 해가면서 실제로 그려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다시 이쪽으로 왔어. 그럼 기울기가 갑자기 또 뭐야? 증가로 바뀌었어요. 기울기가 증가로 갑자기 바뀌었어. 근데 그 기울기가 어때? 점점 다시 한번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기울기가 뭐가 됐어? 0이 된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 기울기가 다시 한번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감소하는데 다시 한번 또 증가하죠. 기울기는 계속 그러다 다시 한번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울기 0이었다가 점점 양수로 이렇게 그려지는 얘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얼만큼 내려왔다, 얼만큼 올라왔다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증가한다, 감소한다,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fx는 연속이다라는 걸 항상 전제로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이렇게 그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일단 우리는 뭘 가지고 F'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fx의 그래프는 이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어때? 상황이 어때? F'을 가지고 fx를 그릴 수 있어. 그러면은 fx가 3차였다면 걔를 미분하면 2차잖아요. 근데 우리는 2차를 그릴 수 있죠. 2차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뭐 할 수 있겠어? 3차 함수의 그래프인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또 3차인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지. 됐어? 근데 만약에 이제 4차인 fx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걔를 미분하면 다시 3차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3차를 어때? 그릴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3차를 그릴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 4차를 그릴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우리는 다항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만약에 얘가 F'의 그래프였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들아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유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그지?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x축의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돼. x축의 정보가 있어야 거긴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그림을 토대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x축이랑 y축을 다 안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있는 fx의 그래프들을 봐봐. x축이랑 y축이 전혀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f'x들은 전부 다 뭘 달고 있어? x축을 다 달고 있지. 이유는 뭐겠어? 그 녀석을 기준으로 걔보다 큰 쪽이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기울기가 양수,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고 음수인 거는 감소하는 걸 뜻하는 거구나라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f'x에서 x축은 당연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뭘 할 수 있겠다?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겠다. 됐어? 좋아요. 이제 우리는 3차 함수, 그 다음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만 더 가보자.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보자. 봐봐. 만약에 f'x가
x-1의 제곱에 x-2의 세제곱이었어.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 K형을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이랑 이제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fx의 그래프의 K형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주세요.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요렇게 뚫접으로 들어갔다가 스접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다. 이게 지금 f'의 그래프였어. 그럼 그대로 이렇게 점선을 내려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fx의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서 감소하다 기울기가 0이 됐네. 또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감소하는 폭이 작아지면서 0이 됐네. 그러다 다시 증가하고 있네. 이게 f의 그래프구나. 끝.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 값들이 전부 다 뭘로 읽히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기울기로 읽히고 있는 중이야. 그지? 한번 환산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얘 함수 값들, 도함수의 함수 값들이 미분 계수기 때문에 그 미분 계수들이 전부 다 기울기로 읽히고 있는 중이야. 기울기가 처음에 뭐였어? 음수인데 그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0이 됐어. 됐어? 그러다가 기울기가 점점 0이 됐다가 다시 한번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 다시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다시 0이 됐어.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 그지? 얘에서 기울기를 읽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어? 그리고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f'x 마이너스 x-1, x-2, x-3, x 제곱, 세제곱, 절대값 x-5. 가봅시다. 좀 너무한가? 한번 해봐. 알겠죠? 해봐. 자, 봐봐.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5보다 큰 거랑 5보다 작은 거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그죠? 그럼 5보다 큰 쪽에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일단은. 그러면은 봐봐.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5보다 큰 쪽에다가는 뭘 그릴 거니?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다 뭘 그릴 거니? 그럼 얘 그대로 나온 거 그려야 되잖아. 그대로 나온 거는 뭐야?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뚫접 들어왔다가 스접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죠. 이해됩니다? 근데 뭐만 그릴 거라고? 여기만 그릴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 뒤에는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지, 애시당초. 괜찮나요? 근데 x가 5가 작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뭘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원래 시작하는 게 맞는데 여기다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여기는 안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여기서부터 그릴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과 들어가다가 여기로 갈 때는 그냥 통과가 아니라 뚫접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스접으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그려. 그러면 여기는 얘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팍 꺾이는 이런 형태가 y는 뭐겠구나? f'의 그래프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일단 그릴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 들으면 쉽잖아. 그죠? 들으면 쉽잖아.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만났을 때는 그냥 범위를 나눠준다라는 그 가벼운 생각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줄줄이 내려서 뭐 하면 되겠어?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된단 말이야. 양수 증가하고 있잖아. 기울기 0 됐어. 됐습니다. 얘는 양수 증가하고 있잖아. 기울기 0 됐어. 됐나요? 그다음에 감소하고 있잖아. 기울기 0 됐어. 증가하다 기울기 0 됐어. 감소하다 기울기 뭐야 이게? 감소하다 기울기 0 됐어. 마지막에 또 어때? 감소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 이 느낌을 정확하게 찾아가면 돼. 알았죠? 물론 너희가 문제에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릴 리는 없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있어. 알았죠?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그림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와 더 복잡한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자체가 어렵지가 않거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그냥 차근차근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를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너희들 괴로우라고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괴로우라고는 아닐 거 아니야. 왜 이런 짓을 시키겠니? 천천히 해석해보라고.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라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 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뿐더러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못된 사람 아니야. 너희들 괴로우라고 내가 왜 이런 짓을 시키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하기가 굉장히 쉽냐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까 극대극소 얘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는 요거 2번, 그 428번 문제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래. 극대값은 당연히 6이겠죠. 그죠? 극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6일 겁니다. fx의 그래프가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짱, 뭐라고 해야 돼? 짱의 반대가 뭐야? 패스. 그죠? 위험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됐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fx의 그래프를 줬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fx를 그리는 거였는데 얘는 fx의 그래프를 준 거잖아. 얼마나 고마운 문제야. 그죠?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만 하면 돼. 극대값을 갖는 x값을 골라주세요. 극대값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죠?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네. 됐어? 극소값은 어디 있어?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F 이렇게 세 개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자, 보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x는 5랑 x는 5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함수가 있었대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겠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지금 2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5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둥글게 그려졌을 게 분명하고 5에서 극대값을 가졌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여기는 얘가 몇이야? 3이야 라고 지금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는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 다른 정보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냥 이것만 준 거야. 됐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F'2가 궁금하대. F'2는 당연히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얼마야? 0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5가 궁금하대. F5는 얼마니?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3이에요. 주어져 있는 정보들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 다음에 극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다 그릴 거예요. 여기는 얘네들 전부 다 몽땅 다 그릴 겁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는 얘들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일단 뭐 할 거야? 그릴 거야. 되니? 알겠어? 지금부터 열심히 그려놔야 돼. 그래야 너희들 나중에 안 그려도 돼.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건 그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 말 믿지 마. 알겠지? 지금은 너희들 무조건 그려. 그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안 그려도 돼요를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머릿속으로 안 그려진다면 나는 반드시 그려야 돼. 그래서 많이 그리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그때는 안 그려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부터 무조건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됐어? 자, 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림,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뭐 해야 되겠어, 일단, 얘들아. 저기는 제일 딱 봤어. 제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 난 뭘 해야겠니, 얘들아? 를 먼저 생각해봐. 뭘 해야겠어? 다시 잘 봐봐. 우리가 수학 2에 들어와서 함수의 극한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그 모든 개념들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고 했었고 선생님 미분을 처음 가르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됐어?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미분하면 거기님께서 뭘 부호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라고 했었죠. 됐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일 먼저 뭘 해야겠니?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해야지. 도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도함수를 구해야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그리려면 뭐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미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줘. 됐어? 제일 먼저 미분을 합니다. f'x를 해봐. 얘는 뭐가 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얘를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럼 얘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2에서 2 해서 이렇게 생긴 게 f'의 그래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잘라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증가하네, 감소하네, 증가하네.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네. 다 그렸어요가 됩니다. 됐나요? 다시 이게 요 흐름을 잘 봐봐. 요 흐름을 처음에 난 그림이 그리고 싶어요. 그럼 뭐 할 거야? 미분을 해야지. 왜? 정보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보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봤다. 이제 극값을 구해달래. 극값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 나오고 2에서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 뭘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나오겠네. 2를 집어넣으면 극소값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 다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시.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되지 사실. 왜? 얘가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부호 바뀌는 거 확인해가지고 그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과정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걔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대가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준다.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봅시다. 그럼 두 번째 거.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지금 다시 잠깐만. 극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면 극값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f'x를 구합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게 f의 프라임의 그래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아, y는 fx의 그래프는 완성. 됐죠?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극소값 구할 수 있고요. 1에서 극대값을 갖네. 1 집어넣어주면 극대값 구할 수 있습니다. 쉽죠? 됐어. 그럼 이제 너희가 왜 미분하는지 알겠지? 미분을 왜 배웠는지 이제 좀 감이 오죠? 됐어? 아, 미분은 이렇게 하려고 배웠던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어? 좋습니다. 자, 이제 4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4차 함수로 가보자. 자, 3번. f'x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돼?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네요. 4x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얘는 4x의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왜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알려줬는지 또 알겠죠? f'x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우리는 fx를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이 사실을 토대로 그리는 거야. 뭐야? 마이너스 1 지날 거고 0 지날 거고 1 지날 거야. 최고차항에서 4였으니까 양수니까 여기서 시작할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가 되겠어?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우리는 이미 있잖아.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지? 그리기 위해서 이걸 배웠지만 사실 여기는 얘는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3차 함수를 토대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선생님 요거는 미분 안 해요?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 안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여기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도함수 입장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중요한 거야?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만약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려야 되는 입장이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이 녀석을 미분해. 오케이? 이 녀석을 다시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그 2차 함수의 정보를 가지고 얘를 그리게 되면은 이 함수에 뭘 구할 수 있어?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은 내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보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여기는 얘가 어디서 잘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소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어. 절반 아니에요? 절반 아닙니다. 2차 함수만 대칭성을 가지고 절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절반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에 대한 포인트는 얻을 수 없는 것. 다만 뭘 얻을 수 있어? 양수, 음수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결국 양수, 음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얘가 0 되는 거, 0 되는 거, 0 되는 걸 기준으로 얘는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이게 y는 fx의 그래프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럼 얘는 극소값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나오고요. 극대값은 0에서 나옵니다. 직접 집어넣어서 극값들 각각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이제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일단은 이걸 미분할 거죠. f'x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이네. 플러스 12x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의 x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얘가 1이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얘는 통과해서 가겠지만 얘는 수접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y는 f'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마찬가지 뚝뚝 잘라가지고 얘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네. 그런데 또 증가하고 있네. 그러다 다시 감소하고 있네.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될 게 분명하군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극대값인 f1이 나올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쉽죠? 오케이? 안 쉽니? 좀 헷갈려요? 넘어가요. 그럼 두 번째 거는 그냥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거는 지금 앞에서 다 연습했으니까 너희가 한번 직접 연습해보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자. 아직 최대치수라는 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하나도 안 했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한 거야. 오케이? 한번 가볼게. 자, 여기서 뭐 해볼까? 지금 시간상 하나 정도만 딱 해볼게.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해보자. 오케이? 요걸로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될까? 일단 얘 뭘 그려? 최대치수가 궁금하니까 항상 뭐 하라고 얘들아? 그래프 그려라. 그쵸? 그래서 얘는 f'x를 먼저 구해야겠네. 그럼 얘는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에다가 더하기 9가 되잖아. 그럼 얘는 3배에 뭐가 돼?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어. 그럼 나는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얘가 3이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긴 얘가 f'의 그래프일 거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뚝뚝 잘라가지고 또 다시 얘는 여기서 증가했네, 여기서 감소했네, 여기서 다시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그려놨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봤더니 뭐래요? 0에서부터 4까지를 관찰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얘가 1이고 여긴 얘가 3이었으니 한 이쯤에 이렇게 잘라서 얘가 0이었고 이쯤에 잘라서 얘가 4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 나의 관찰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됐죠? 그럼 최대값이 누가 봐도 1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최소값이 3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얼만큼 올라갔고 얼만큼 내려갔고 얼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아직은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제일 큰 값일지 얘가 제일 큰 값일지 모르고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일지 얘가 제일 작은 값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직접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후보들을 딱 정해놓고 0을 넣어봐요. 0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네. 여기는 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야. 됐죠? 그 다음에 1을 한번 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2네. 얘가 3이니까 1이니까 2가 되겠다. 그죠? 여기는 이 값은 현재 2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됐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마이너스 2네.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한 상황이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봐요. 4를 집어넣으면 얘도
이것도 막 무턱대고 계산하지 말고 얘들아 4의 뭐야? 세제곱이잖아.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4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을 묶어주면은 4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 또 얘랑 계산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꺼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 그러면 4랑 4 묶어주면 9에서 8 뺀 거니까 1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게 4였으니까 답은 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도 얘랑 평행한 이렇게 그려졌네. 최대값은 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 이것도 신경 써주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좀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끝났잖아. 그지? 그래프만 그리면 최대 최소는 어차피 뭐였으니까? 공짜였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최선을 다해서 그려주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막 열심히 그리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편안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상태가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함수 때문에 고생할 일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함수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그래프잖아. 그렇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꾸만 어때? 그리기 싫어가지고 회피하고 근데 막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와 좋아요 나 안 그릴 거예요 나는 이거 그래프 없이 풀어볼래요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막 풀잖아 그지? 식을 열심히 쓰면서 풀잖아 그지? 그래프 딱 그려놓으면 그냥 끝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니? 우리 그래프를 그리자 알겠지? 선생님은 완벽한 그래프충이야 알겠지? 그래프의 위대함을 너희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신경 써서.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1차의 개수잖아. 그렇지? 걔가 왜 제일 중요하니? 걔가 기울기거든. 걔가 기울기인데 뭐가 중요한 건데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 항이니? 아니죠. 2차 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이 왜 중요해?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증가와 감소입니다. 됐어? 증가와 감소만 우리가 적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고 난 후부터는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몇 차 함수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최대 최소라든지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부등식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을 연결시켜놨던 수학상에서 연결시켜놨던 그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되게 다양한 패턴을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하는 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프 그렸던 거 잊지 말고요. 여기 너희 숙제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어. 여기는 요 3개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개 남은 거 그리는 거.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 정도만 숙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